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쾌한 주 김현선입니다. 본격 시사토크 명쾌한 주가 편안한 주말 오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명쾌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명쾌한 주는 제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쾌한 주의 방송 내용은 제주 MBC와 제주의 소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명쾌한 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정리해보는 더 이슈 코너입니다. 더 이슈는 제주 MBC와 제주의 소리의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제주의 소리 문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희룡 지사의 7월 사퇴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배경이 있나요? 네, 아시다시피 원 지사는 지난 4월 도의회 도정 질문 과정에서 다음 지방선거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네. 내년 도지사 선거와 그 이후에 도정은 새로운 리더십에 넘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 도지사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는다. 임기가 1년 2개월이나 남은 시점이었는데요. 대권 행보가 본격화된 걸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7월 사퇴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인터뷰 보도가 나간 다음에 제주도에서 이게 사실과 다르다. 사퇴 시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바로 잡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나오는 7월 사퇴설은 좀 다른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들이 도는 것 같긴 한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7월 사퇴설이 나오는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도청 하반기 정기 인사 시점 때문입니다. 네. 지난 3년간 도청 하반기 정기 인사가 8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7월에 진행이 되더라도 7월 말이었고요. 그런데 이번 인사는 다음 달 초, 7월 초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지사의 사퇴 시기와 맞물려서 네. 7월 초로 일정이 조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실제로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르면 대선 240일 전인 7월 12일쯤을 해서 경선 예비 후보 등록 시기로 잡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때부터 대통령 예비 후보 등록일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7월 사퇴설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네. 뭐 이미 그 내년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예상은 됐었던 상황입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임기가 한 1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설상가상 행정부지사도 뭐 7월 명퇴를 예고한 상황이죠. 예. 네, 맞습니다. 그 원지사가 만약 중도 사퇴를 하게 되면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서 정무부지사도 면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으로서 도지사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인데 네. 지금 최승현 행정부지사 6월 말에 명예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우려가 최근 도의회에서도 나왔습니다. 양병우 의원이 이렇게 되면 도정 최고 결정권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면서 설령 새로운 행정부지사가 오더라도 제주에서 추진되는 정책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네. 새로운 부지사가 실제로 발령이 되더라도 당장 도정 현안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네, 없고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어떤 중요한 중대한 정책을 추진한다든지 네. 혹은 어떤 민감하거나 중요한 현안을 대응하는 데 큰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사 임기가 한 1년 정도 남은 상황이니까 재보궐 선거를 치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상 가능성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네. 8월까지 사퇴를 하면, 8월 31일까지 사퇴를 하면 같은 해 10월 첫 번째 수요일, 그러니까 올해는 10월 6일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 이후, 그러니까 9월부터 사퇴를 하게 되면 내년 대선에 맞춰서 보궐선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력한 원지사 7월 사퇴설에 비춰봤을 때 네. 어쨌든 8월 전이니까 그러면 올해 10월 보궐선거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는 훨씬 더 높습니다.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선거일과 임기 만료가 1년 미만이면 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특례 규정이 있는 건데요. 네. 결국 결정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판단에 따라 선거를 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사례를 비춰봤을 때 1년 미만이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장기간 제주도정의 공백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보궐선거에 대한 시비를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사퇴를 8월 이후에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측근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7월에 사퇴할 가능성이 지금은 매우 높은 상황으로 보이더라고요.
문제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원희룡 지사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뭐 이런 여론이 좀 많아 보입니다. 네. 네, 실제로 중앙 정치를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았고 네. 이 지적이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닙니다. 네. 가령 도의회에서도 출장이 잦다는 지적은 나왔었는데요. 2020년 5월 한 달 기준으로 보면 전체 31일 중 12일을 외부 출장을 갔습니다. 네, 네. 도의 출장을 네. 갔는데 네. 주말 9일을 포함하면 21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중 21일을 자리를 비우는 건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지난 4월에는 감사위 감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에 대한 것인데요. 이 서울본부가 제주도 도청과 어떤 중앙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인데 그렇죠. 여기 공무원들이 출장 목적을 허위 기재하고 속이고 원희룡 지사의 개인 정치 일정을 수행한 사실이 감사위 감사 결과 드러난 겁니다. 네. 또 이 밖에도 최근에는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도 나서기도 했고요. 본인의 존재감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속 네. 이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뭐 지역에 굵직한 현안들이 워낙 많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상황이랑 맞물리면서 사실 그런 곱지 않은 시선이 더해진 측면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뭐 특별자치도 15주년 행사도 서울에서 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제주특별자치도가 7월이면 출범 15주년이 네, 네. 되는 건데요. 그 기념 행사를 서울에서 진행하려고 지금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그 행사와 함께 세미나와 토론회도 개최를 하려는 건데요. 이미 서울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섭외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대통령에 대해서는 행사 참석과 함께 기조연설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냐, 원희룡 지사의 어떤 인지도를 높이려는 개인 정치 일정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쇄도했습니다. 네. 뭐 제주도에서도 나름의 이유를 이야기는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개선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동력이 유지되려면 국정 핵심 과제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되는 게 중요한데 가급적이면 이런 상황에서 지방이 아닌 서울에서 진행하는 것이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좋다 이런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그런데 다만 최근 원지사가 어쨌든 대선 일정에 맞춰서 계속 행보를 이어온 만큼 이 해명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도면은 사실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갈까요? 예, 정치권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어요. 예, 이 결과 이제 12명에 대한 위법 의혹이 나왔는데 그중에 오영훈 의원도 포함이 됐죠. 네, 맞습니다. 최근 LH 사태 등으로 민심이 악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선도적으로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받겠다며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용을 국민권익위에 조사 의뢰한 건데요. 이 결과 오영훈 의원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문제가 된 토지가 이제 오영훈 오영훈 의원의 이제 고향 땅인 것 같던데 어디서 문제가 생긴 겁니까? 네, 남원읍 신흥리에 있는 땅인데요. 현행 농지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네. 농지를 취득해 놓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부정 취득으로 간주를 하는 건데요. 오영훈 의원은 현재 그 땅을 임차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경작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 의원은 이제 뭐 언론에 소명 자료까지 내가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어요. 네. 오 의원은 원래 그 땅은 부친 소유의 땅이었는데 1994년 결혼 시점부터 네. 2017년 말까지 본인과 아내가 실제로 경작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농지 원부도 공개를 했고요. 네. 아버지로부터는 2017년 7월에 증여를 받았고 2016년 4월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부친과 부인의 도움을 받아서 경작을 해오다가 2018년에 임대를 줬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6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사람에게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서류됩니다. 이 해명의 어떤 설득력 어떻게 보세요? 원칙적으로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 그러니까 농업 경영인이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 규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상속을 받은 경우고요. 또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의 경우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면 위탁 경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 의원은
좀 더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네.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당에서 이제 자진 탈당을 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오 의원 본인은 뭐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뭐 지방선거 출마가 사실 유력하게 거론이 돼 왔잖아요. 뭐 네. 결과에 따라서는 내년 선거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상황을 봐야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